방송은 좀 낯설다고 봐야겠죠? 전날 술 좀 먹고 있고 그랬어요. 진로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사범대 출신이거든요. 사다에 가서 적응 못한 학생들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제 완전히 한껏 우리 김도경 선생님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네, 다닐 겁니다. 다닐 겁니다. 네. 선생님들을 위한 선생님들에 의한 본격 고교 학점제 스타타임.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막막하신가요? 아니면 위로와 공감 그리고 웃음이 필요하신가요? 이곳에 다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와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의 삶 이야기 고스타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교 학점제 스타타임 MC 이성혁입니다. 저희 고스타는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저희 고스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원으로 4회 파일럿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뜨겁게 반응해 주시면 저희가 정규 편성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크쇼 고스타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고스타 첫 회는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학점제형 교육과정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은 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구리 갈매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시영입니다. 저는 충남 당진에 있는 당진정보등학교 교사 김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은 익숙하신데 방송은 좀 낯설다고 봐야겠죠? 네, 네. 너무 어색하네요. 많이 좀 어색하고 네. 특히 우리 김도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네,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커피숍에서 이제 저랑 이제 대화 나누듯이 네.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많이 좀 뻣뻣해요. 전날 술 좀 먹고 있고 그랬어요. 저 알코올 방송은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제 수업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시지만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일타 강사예요. 그래서 저만 따라오시면 되고 편안하게 저한테 업혀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사범대 출신이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제 체육교육과를 나왔는데 체육 수업은 사실 이제 수업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이 풀기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지 내가 우리 학교에서는 이 정도 반열에 올라와 있다. 가볍게 이 풀기 차원에서 자기 PR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않아요. 30초 정도만 드릴 테니까. 네. 뭐 고교학점제가 사실 네. 뭐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자랑을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저희 학교 자랑을 살짝 하면서 네. 거기에 기반을 다지느라 노력하고 있는 제 자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신설 4년차인데 사실 되게 신설 학교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는 제가 가장 많은 시도를 하고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라고 감히 자부를 하고 있어요. 네.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과목을 다 개설을 해주시고 정말 저희 학교에 개설되는 과목들을 보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정말 학생들은 근데 재밌어 할 것 같은 그런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13명 한 반에 13명씩 운영하는 그런 멘토 담임제도 운영해서 전교사가 다 담임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열정도 되게 많고 저희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 하면은 따라가기 힘들어하고 또 좀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도 잘 따라와주고 학부모님들 지지도 있고 그리고 그 기반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시간을 30초를 드렸는데 하실 얘기가 많은가 봐요. 그럼요. 앞으로 더 많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자랑이 많은데 지금 다양한 학생들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했다. 지금 다 맞춤형으로 갔다. 진짜 우리 학교가 자랑할 만한 과목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텃밭 가꾸기도 있고요. 텃밭 가꾸기가 과목입니까? 예, 과목입니다. 그래서 네. 애들이 정규 시간에 정말 나가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농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네요. 뭐 키우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신청해서
저희 막 재작년에는 130명, 올해는 뭐 75명 막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 과목이고요. 또 다른 과목 뭐 국토술래 이런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국토술래. 네, 아이들하고 정말 술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선생님이 사회과 선생님이 개설하신 그런 과목들도 있고 그거 외에도 아주 다양한 전공 실제로 이렇게 과목들이 다니면서 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배우는. 네.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려워서 네. 정말 아이들한테 과제형으로 많이 주고 있는데 물론 2학기 때도 한번 가능하면은 가보려고 답사도 다녀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죠. 정말 슬픕니다. 우리 김도경 선생님께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좀 뻣뻣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많이 좀 불편해 보여서 지금 생각할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기 자랑 준비됐습니까? 생각할 시간 너무 많이 줘갖고요. 지금 저기 생각할 게 많아져서 머리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 바뀌었네요. 한번 가보시죠. 저는 학생들의 행복을 무기 삼아서 선생님들한테 되게 괴롭혔던 지금 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당진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관련된 온라인 스튜디오를 설립을 한 다음에 2019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신청하게 됐고 그 신청해서 고교학점제 관련된 교과교실제 같이 신청했고요. 올해는 당진정보고등학교 왔는데 마침 또 고교학점제 특성화고등학교 하고 있는데 역시나 선생님들 교육과정 편제표로 제가 맨날 지금 괴롭히고 있는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행복을 인질 삼아서 네네.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계신데 자 우리 두 분의 자랑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입 좀 푸신 거죠? 네, 네, 풀렸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이제 가볍게 가겠습니다. 한껏 우리 김도경 선생님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네, 다릴 겁니다. 다릴 겁니다. 네, 네. 팔자는 이제 좀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갑니다. 네. 자, 첫 번째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우리 쌤들에게 묻고 쌤들이 답한다.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는데요.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서로 질문이 오고 가도 됩니다. 편하게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 개념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박시원 선생님. 고교학점제가 뭐예요? 그냥 아주 사전적인 정의라기보다 이제 교육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와 흥미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거를 이제 이수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흥미를 찾아주는 것, 진로에 대한 교육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진로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그런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학생들이 다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 내에서 충분히 끌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라떼 이즈 홀스. 저 때만 말해도, 저 때만 해도, 제가 운동을 좋아해도, 국영수 중심, 뭐 국영수 사과 이거 해야지 뭐 대학을 뭐 좋은데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이제 가볍게 우리 박시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텃밭가꾸기라든지 뭐 국대술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도경 선생님 학교에서는 요 고교학점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너무 완벽하게 설명해 주셔갖고요. 뭐 따로 제가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으로 또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이 운영을 접근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고교학점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속도만 너무 바라봤다가 요즘에는 방향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고교학점제를 생각했을 때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22년도까지는 학점제는 부분 도입이고 25년도가 전면 도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각 학교에 연수를 다니면서 22년도까지 학교의 교육과정에 있는 편제표, 이 편제표를 학점제에 맞게끔 지금 수정하는 거. 저는 그걸 지금 목표로 지금 선생님들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과목이 이제 생겨나 하고 이제 너무나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이드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떨어져서 지금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지금 잘 대응을 하고 계신지 학교마다 지금 어떤 바뀐 시책들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온라인 수업을 대부분 이제 많이 하시면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격주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학교는 지난 1학기에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평가를 해봤어요. 지금 학력 격차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프로젝트형 수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와 학생과 대면해서 해야 되는 수업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EBS나 뭐 이런 데서 가져올 수 없는 수업이 저희 학교는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콘텐츠를 제작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1학기 말평가에 이 학습 격차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점심 문제. 애들 밥을 먹여야 되지 않냐 이 부분 문제를 얘기를 해서 저희 학교는 사실 2학기에 30분씩이라도 모든 아이들을 다 등교를 시키려고 했어요.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을 다 받아서 이제 관리자분이 굉장히 난감해 하시긴 하셨는데 결국에는 교육 공동체가 다 같이 이제 설문도 해보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또 뒤로 미뤄졌거든요. 1단계가 되면 그때 시행을 하자. 그러면서 사실 고민이 많고, 그래도 실시간 수업, 이제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과제를 이수하고 그거를 확인하는 수업 방향으로는 2학기 때 온라인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컨텐츠가 많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우리 김도균 선생님, 우리 박시영 선생님 얘기 들으시다가 네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와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팔짱 끼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리 꼬은다고 하면 지금 다가 아니에요. 김도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에 또 특화가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코로나19에 아주 좀 대응을 잘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옆에 선생님은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인 거고 저는 올해 지금 특성화로 왔잖아요. 그럼 제가 다니는 게 지금 상업계열 특성화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 충남에 합덕 제철고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특성화고인데 제가 거기 선생님들 보고 되게 놀란 게 뭐냐면은 일반 교과 선생님들은 컨텐츠가 되게 많습니다. EBS도 있고 어디도 많거든요.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은 컨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어떻게 배웠냐면 그 특성화 선생님이 용접을 직접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아, 용접이라는 건 사실 이제 직접 가봐야 되고, 직접 그렇죠. 체험해봐야 되고, 경험을 해야 내 것이 되는데. 근데 그 용접을 촬영을 하시면서 그 우리 선배 교사 50대 부장님이 용접을 딱 촬영을 하시고서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한테. 그 편집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선생님들은 일단은 교육부나 도에서 어떤 정책을 딱 주면은 처음에 고민을 되게 좀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세요.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십니다. 아, 용접봉 온라인 교육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영상 가능합니다. 촬영 다 하시고 하고. 네. 근데 저희 학교 좀 특성화 고등학교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거, 뭐 이런 거 금융 같은 게 많거든요. 그것도 직접 네이 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집을 하시고 저희가 뭐 지상파는 아니니까. 예, 그런가요? 예. 예. 그런 프로그램을 다 이용하신 다음에 우리 부장님들이 이제 영상을 이어붙이고 자막을 입으시고 소리까지. 아까 우리 박시영 선생님께서는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수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또 생각을 전환을 하게 되면 네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수업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그렇죠. 만들 수도 있다. 무에서 유가 창출이 될 수 있다. 선생님 고민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수업들도 다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는 하죠. 근데 네.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는 건 그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시긴 하세요.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정말 괴로워하시는 게 EBS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잖아요. 그 퀄리티 높은 영상을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만들고 싶어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셔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들하고 직접 이제 부딪히고 이제 소통이 가능한 바로 소통이 가능한 거를 그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카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뭐 토론 수업, 줌 활용한 수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영상도 막 찍어서 올리시기는 하세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이 이제 정말로 다 이해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되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신 거죠, 사실. 지금 뭐 고민 계속 지금 네. 고민 배틀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교육과를 또 전공을 했고 제 친구들은 지금 다 체육교사가 많이 있는데 체육 수업도 이게 가능합니까? 네, 농구하는 거 직접 막 찍으시고 애 보고 찍어서 올리라고 하시고 그러시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애가 찍어서 다 올리게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코로나19 그리고 온라인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고교학점제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고교학점제의 매력을 두 분 다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좋은 점이 있다. 장점 하나, 단점 하나씩 얘기 좀 해볼까요? 김동근 선생님부터. 제가 교육학을 지금 한 5학기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5학기에. 근데 원래 고교학점제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처음에 일단은 제가 뭐 장점과 단점 떠나서 이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제가 수업을 교육학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은 초창기는 이 수업을 통해서 솔직히 대학을 얼마만큼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학부모님들이 가장 그렇죠.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이제 저번 학기 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학점제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한 게 교육학 수업을 듣는데 이미 사범대 교대는 갈 수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저한테 조심히 오더니 선생님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반대인 거죠? 그런 거죠. 해봤더니 자신과 생각한 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 저는 진로를 바꿀 예정입니다. 그걸 고3 1학기 때 그 학생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도 4대를 나왔지만 4대에 가서 적응 못한 학생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 학생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제 완전히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근데 선생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4대 갔거든요. 예. 근데 대학교 때 진로를 바꾸면 너무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걸 한 번을 깨닫다고 하면은 빨리 자신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게 또 고교학점제지 않을까. 제가 고교학점제가 제 학교 다닐 때 있었다면 사범대를 안 갔을 수도 있었겠네요. 단점은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바뀌는 게 지금 빨리 바뀌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맨 똑같은 말이에요. 선생님들의 업무는 그대로인데 교과가 많아지고 다학년으로 가니까 피로도가 또 많아진 거죠. 선생님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도 가끔 그래요. 이상적이지만 선택 좀 그만 좀 하게 해달래요. 머리 아프대요. 그렇죠. 먹는 것조차도 선택하기가 힘든데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박시건 선생님. 네.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좀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자기 삶에 대해서 사실 아예 좀 구축을 해보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대학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기회를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직접 선택도 해보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고 사실 이 고교학점제가 학교 시스템 전반의 변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실제 선생님들이 뭐 예전에 행정 업무에 많이 치우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면 교과 전문성 개발하고 어떤 교과를 어떻게 재밌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한테 선택을 받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면이 학교 문화에 되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아까 이제 피로도로 올라가는 네, 그게 문제점이 싶어요. 그 부분이죠. 이제 그러면서 행정 업무는 그대로고 또 생활 지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면들이 많이 힘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처음부터 너무 진로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나중에 결정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좀 너무 아이들이 처음서부터 진로를 빨리 정해서 여기에 맞게 대학 가기 좋은 과목 세팅을 어떻게 하면 해볼까? 여기에 너무 치우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뭐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없으신 거죠? 네, 조금 더 친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 답 선생님들에게 묻고 선생님들에게 답한다라는 우리 첫 코너였는데 두 분의 의견이 뭐 아주 해박한 지식들이 막 나오고 있고 또 경험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편안하게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코너로 갈 텐데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이 있대요. 이제 일명 대나무숲. 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를 운영 중인 경북 1고등학교에서 정말 감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매뉴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고스타의 정규 편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점, 먼저 유튜브 채널로 달려가셔서요 고교학점제 스타타임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 오디오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와 팟빵 어플에서 역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에어팟과 또 갤럭시 버즈 등 푸짐한 선물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